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부인권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또 되게 많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인권은 관제인도 잘 알아둬야 되고 대리인, 채무자, 이 부인권이 뭐냐, 관제인 입에서 부인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해로운 행위죠.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권입니다. 이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제에 행하는 법상의 권리다. 391조.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려워지면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될 유인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이기적 인간,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한 겁니다. 뭐 도덕적 인간, 뭐 예의 바른 인간 이런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한 겁니다. 채무자는 재정적 위기 상태를 감추면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결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를 배제한 채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고자 하겠죠.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 공정한 환가 배당이라는 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게 됩니다. 부인권은 이와 같이 파산 절차 전에 행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사후에 부인하여 나중에 부인한 겁니다. 파산제도로부터 일탈은 이제 빠져나간 거죠.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이해관계인 사이 공평한 배당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상의 부인권과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은, 양자는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공동담보 회복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교과서나 깊은 이 주석서 같은 걸 보면 이론적으로 두 권리는 모두 로마법상의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재산상 이익이 반환을 초과할 수 있는 권리인 악치오 파울리나 소권, 이게 로마법상의 개념입니다. 파울리나 소권에서 유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개별 채권자들이 행사하는 거고, 부인권은 관제인이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행이 취소권자에게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행이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취소의 대상의 행위나 행사의 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집단적 채무 처리 절차인 파산 절차상의 부인권은 채권자 간의 공평한 처우를 위하여 행사 권한이 파산관제인에게 전속하고, 부인의 대상이가 반드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나 행사의 방법 등이 완화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175. 그렇죠? 각조 175.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그러죠. 나는 부인권 행사 그 당시엔 채무 초과도 아니었다. 그렇죠. 채무 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결과론적으로는 배당에서 불균형을 발생하면은 편파행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행위나 이거보다 훨씬 범위가 넓죠. 그러나 채무자가 행한 거래행위 효력을 사후에 부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거래를 기피하게 만들죠. 주저하게 만들어서 채무자 스스로 재정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고율의 사채를 쓸 수도 있죠. 따라서 부인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인의 대상이 된 행위를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실무는 파산관제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를 시도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파산관제인은 부인권 행사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177 각주 있죠.
부인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액수가 적은 경우나 채무자가 부인이 상대방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인권 행사 상대방이 아들이야, 아니면 배우자. 그렇죠? 근데 그 같이 어려워요. 실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부인권은 언제 행사하냐면, 저도 거의 대부분은 화해 계약으로 끝나고 부인권은 올해 딱 2건이 있습니다. 도저히 뭐 말을 안 듣고, 그렇죠? 그 2건도 하나는 가압류, 하나는 가처분. 부동산 소송 부인 청구에서 혹은 부인이 소에서 이겼을 때 회수할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요. 하나는 가처분 해놨고 하나는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전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부인권 행사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해야 하는 행위를 했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꿔서, 특정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파산 직전에. 근데 보니까 개인이고 부동산도 아무것도 없고 망한 것 같고, 그 1,000만 원 소송해서 뭐합니까? 휴지 조각 받는 건데. 근데 부동산을 빼돌렸는데 아직 빼돌린 사람 명의로 남아 있어요. 아, 잘 됐다. 그러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팔아먹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죠. 물론 그 전득자도 악이면 상관없지만, 글쎄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인권은 상당히 뭐 관제인이 강력한 권한은 맞습니다만 행사를 할 제약이 많습니다. 실익, 가장 어려운 게 실익이죠. 실익이 있어야 부인권 행사한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예, 부인권의 의의, 이거 아마 뭐 차분하게 읽으면 일반인 분들도 이게 뭔가 채무자의 문제된 행위를 관제인이 제어하는 권한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